안녕하세요. 뉴빌드TV 남경엽 대표입니다. 제가 여비TV에서 뉴빌드TV로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뉴빌드TV에서 변함없이 인테리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봄 이사철에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쇼. 자,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을 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과 두 번째, 업체를 알아보는 요령,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준비해야 될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정하라.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샤시를 바꿔야 되나, 발코니를 확장을 해야 되나, 주방을 전체 싱크대를 다 바꿔야 되나, 욕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분들. 왜? 잘 많이 안 해봤으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업체 견적을 받아야 동일한 금액에 대한 비교가 되잖아요. 이 업체에서는 뭐 예를 들어 공사에 대한 걸 5개 잡았다가 이 업체에서는 4개만 잡고, 그럴 경우는 당연히 금액적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정하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사 기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요, 그냥 무조건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30평대를 공사를 올 수리하는데 5일 만에 작업한 적도 있습니다. 5일 만에. 근데 그거 5일 만에 작업을 하려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일정으로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기준의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일정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 2주에서 3주 정도 잡습니다. 2주에 3주 정도. 그것도 해당되는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있는 보안을 많이 요구하는 데는요, 엘리베이터 사용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공사하는 시간도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정해놓는 데가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다시 뒤로 하루를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사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요, 다음 날로 연기된 공정이 하루 더 작업을 하면서 다른 공정과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평대 기준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정하고 그것을 업체와 공유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공사비 예산 어떻게 정할까요? 사실 공사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잡을지 잘 몰라요. 왜? 주방 가구 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욕실 바꾸는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정도 들일 수가 있어,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하는데 나 이번에 2천만 들일 수 있어, 3천만 들일 수 있어, 또는 뭐 더 많이 들일 수 있어 라고 한다고 가정하면요, 당연히 마감재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정말 난 심플하게 그냥 모던한 느낌으로 깔끔하게만 하면 돼 라고 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테리어 회사와 정확히 공유를 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이 이만큼인데 이 비용에서 난 어떤 느낌으로 연출했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만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 이거 할 건데요, 그냥 얼마인지 견적 좀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잘 모르겠고요, 그냥 견적 내주세요.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견적을 내달라.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은요,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범위와 정확한 마감재 수준이 결정이 돼야만 금액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견적을 해달라고 하면요, 마감재 수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려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은요, 100% 다 오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추가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진행하다 보면 나 중문하고 싶은데, 또는 내 이거 하는데 주방 가구 기기에다가 빌트인으로 뭐 하나 정도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번외로 생기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의 90%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세 가지 뭐였죠? 공사 범위를 정확히 정한다. 두 번째, 공사에 대한 기간을 너무 빡빡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 세 번째, 예산을 정확히 정하고 인테리어 회사와 공유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무슨 입장이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에요. 본인이. 큰 틀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를 하면, 인테리어 회사를 고를 때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되는 업체의 실적을 파악하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 뭘 합니까? 우리 집 이렇게 꾸미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막 조사해서 준비해서 우리 집 이렇게 바꿀 거야 막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장 좋은 게 실적입니다. 실적. 그 회사가 그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해봤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공간을 연출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실적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 많아요. 막 공사 막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진행했던 거 사진 보여달라 그러면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이 너무 내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퀄리티가 안 나고 너무 조금 별로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는 패스를 해야 돼요.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회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공사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을 꼭 방문해 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 회사 방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회사가 진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지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인테리어 회사를 부르시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믿는 거죠. 저기는 내가 돈을 막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왠지 막 그렇게 너무 막 사기 칠 것 같아. 또는 막 너무 막 하자가 많게 공사할 것 같아. 그리고 막 이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에이스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에이스는 잘해줄까 말까?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너무나 안 좋은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인테리어 회사를 불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회사를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회사가 제대로 돼 있는 회사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말은 인테리어 회사인데 인테리어 회사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무실도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분들이 인테리어 회사를 못 믿는 이유가 그 회사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본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마감재를 선택하라.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공간을 우리가 원하는 마감재로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까지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때까지도 인테리어 마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마감재 이게 아닌데 공사가 버젓이 이게 되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이게 아닌데요. 그런 문제를 애초에 방지를 하려면 해당되는 마감재가 공사 전에 어떤 건지 정확히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감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정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큰 돈 들여서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마감재가 뭔지도 모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꿀팁에 대한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업체의 실적을 파악을 해라. 두 번째, 업체의 사무실을 확인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감재를 필히 고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와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의 세 가지 합쳐서 6가지를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인테리어 준비를 하시면은 보다 조금 더 본인이 원하고 퀄리티 있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우리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명절쯤에, 연휴쯤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빌드 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